진료비를 절약하려면 일단 될 것 같고요. 만약 내가 어떤 병원을 갔는데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아픈 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주치의, 우리 동네 전문의, 은평구 정형외과 편 일의 알찬 정형외과 김석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료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요즘 가행 진료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 믿고 따라주고 치료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형외과 진료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들은 요즘 다들 검색들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럼 검색을 해보면 내 질환에 비슷한 증상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정도를 알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 번씩 특정 질환에 너무 매몰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른 설명을 해줘도 못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아픈 부분에 대해 찾아보되 너무 하나에 꽂혀서 거기에 매몰돼서 병원을 가지 마시고, 이러한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얕게 살펴보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을 얘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자분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일단 가만히 내가 표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라서 앞에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지 마시고 딱딱 내가 어떤 부분이 아프다, 어떤 증상들이 있다, 이 정도를 말씀을 해주시면 의사가 추가적인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들만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진료의 시간도 훨씬 짧고 진료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럼 진료비를 절약하는 꿀팁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료비를 절약하려면 일단 안 아파야 될 것 같고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 내가 어떤 병원을 갔는데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아픈 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럼 사실 거기서 내가 진료비를 고민하고 있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병원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시고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수치료나 MRI는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도수치료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치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도 다 필요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테니스 엘보가 있다, 뭐 어깨에 통증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손으로 특정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고 특정 운동 스트레칭을 시켜주면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증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회를 딱 정해주고 어떠한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정확하게 내용을 들었을 때는 도수치료를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MRI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MRI를 우리가 찍겠다라는 뜻은 이 사람이 수술을 필요로 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 호전이 없거나 증상의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촬영하는 게 딱 적당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진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정된 금액으로는 이제 급여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좋은 치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험공단에서 다 커버를 쳐주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치료다라는 치료들은 인정 비급여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해 줘서 각 병원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비급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진다고들 하는데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답변 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료는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의료가 계속 발전을 하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환자한테 도움되는 술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공단에서 다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비급여가 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T와 MRI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CT 같은 경우는 뼈의 병변들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정밀한 촬영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MRI 같은 경우는 연부 조직이라고 하죠. 줄, 반월판 연골, 관절 연골 이런 부분들은 뼈가 아니기 때문에 CT에는 자세히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변을 명확하게 확인할 때는 MRI가 좋고, 골절이라든지 골절의 양상을 본다든지 뼈의 병변을 확인한다든지 할 때는 CT가 좋은 검사입니다. 같은 수술이어도 수술비가 병원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비급여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수술비는 공단에서 다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 수술에 대한 항목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병원들은 수술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검사들을 수술 전 마취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할 수가 있고, 어떤 병원은 그걸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이 수술 부위가 좀 더 잘 회복이 되도록 추가적인 비급여 약물을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병원은 안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급여라는 금액은 병원마다 책정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비급여 약을 쓰고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병원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실제로 병원 규모에 따라서 나라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진료만 봐도 대학병원에서 내는 진료비랑 의원에서 내는 진료비는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분명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성실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오픈 채팅방에서 문의해주세요.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답변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